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 일정이 갑작스럽게 연기됐습니다. 당초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에 이 구금 시설을 떠나서 내일 새벽 귀국편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졌는데요. 관련 내용 미국 변호사인 이유리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우리 국민들을 태울 전세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했고 아직도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 2시간 전쯤에 갑작스럽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교부가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출발은 미측의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라고 밝혔는데 이 내용이 지금 전부이거든요. 대체 어떤 상황이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게 미국 측 사정이라고 해서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게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나오려는 협의가 양국 간에 계속 중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 자진 출국이냐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석방 절차에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걸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미국 측 사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강제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나오셔야 이게 더 좋거든요. 그 협의가 지금 기술적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협의가 지금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은 미뤄진 것이다라는 말씀인 건데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그리고 재입국 시에 이제 불이익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두고도 한미 간에 좀 논의가 아직은 마무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자진 출국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내가 했던 일을 인정을 하고 나온다는 게 때문에 예.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번에 근로자분들이 나오시더라도 향후 미국에 들어가는데 이슈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미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먼저 이제 출발 일정이 정해졌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뀐 이유는 뭘까요? 원래는 합의가 됐었는데 좀 이제 합의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상황으로 아니요,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렇게는 보이진 걸까요? 않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미국 측 사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걸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 측의 상황으로 인해서 네. 지금 출발 일정이 지연이 된 상황인데 보다 근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구금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좀 뭐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지금 갖고 있는 투자 유치 정책 그리고 이민 정책 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미국은 현재 외국 투자 유치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민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단기 이 전문 인력에 적합한 비자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비자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관광 또는 출장 시에 비자 신청을 면제해주는 전자여행 허가, 이 EST라고 하죠. 그리고 최대 6개월의 출자가 허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 이런 비자들로 우회한 관행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에스타 같은 경우에는 예. 가셔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단기 이런 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을 하는 것이 B1 비자가 있어요. 예. B1 비자는 외국인이 컨벤션 참석이나 계약 협상 내지는 이제 사업 파트너와 컨설팅 등 합법적인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게 허용해주는 미국 비移비자입니다. 예. 이 비자의 근본 내용은 취업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급여나 임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좀 네. 더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가신 분들이 산업장치 설치 및 유지 보수 같이 제한적인 업무 활동은 가능한데요. 네. B1 비자가 금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크게는 취업 또는 유급 노동에 종사해서도 안 되고 미국 장기 거주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가능적으로 좀 이루어져 왔다면 예.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이민 규제 강화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1 비자의 경우에는 뭐 장기적인 노동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관행적으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지금 와서 네, 이게 강화가 돼서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민에 대한 규제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 부분만 이뤄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 현재 지금 받는 비자나 영주권 심사가 기존 정부에 비해서 매우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현재로서는 근로가 허용되는 비자도 있습니다. 뭐 전문직 취업 비자, 그리고 뭐 주재원 비자. 이런 네. 비자에는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 비자들은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비자를 받는 분들은 그 비자 그 내용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하시면 승인이 될 거고 아니면 거절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대 자동차 이제 근로자분들을 위한 그런 비자는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한다면 2012년에 그 한국과 미국 사이에 FTA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이제 한국 이런 기업이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보낼 때 단기 취업 비자를 만들어 달라고 법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네. E4 비자인데 사실 그 FTA 이후로 다른 나라들 뭐 호주나 칠레, 멕시코나 캐나다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하게 포션 내지는 무제한으로 그 인원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2012년부터 계속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정부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1만 5천 개 이 연간 비자 쿼터거든요.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비자 발급의 한계점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뭐 네. 비자 발급 조건이 따로 있는 건지 얼마나 뭐 어려운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H-1B 비자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이 비자가 거기가 저희 소위 로터리 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은 비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전문직 외국인용 H-1B 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8만 5천 개 정도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칠레랑 싱가포르 국적을 가진 신청자가 별도 배정으로 가져가는 건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이 가능한 정규 쿼터량은 연간 약 5만 8천 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숫자로 전 세계의 신청자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계년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약 3.5%의 거절률이 있어서 연간 3천 건 정도는 또 거절이 납니다. 비자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또 변호사께서 뭐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라고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할까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과 한국 사이에 E4 비자라는 것이 법안으로 해서 이 비자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대 자동차에 가시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 수준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트럼프 정부와 한국 이재명 정부에서 협의를 해서 잘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소유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처럼 이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배터리나 조선이나 기타 사업 분야에서 미국으로 기업을 갖고 오고 미국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해 외부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썼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에게 합법적으로 그 나라의 똑똑한 인력을 데려와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빠르고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본인이 그 플랫폼을 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도 이 부분에 이제 다 기존에 이제 다른 정부와 달리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지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살고 계신 분들, 일하고 계신 분들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까? 사실 저는 좀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지아 사태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진행된 가장 큰 규모의 법 집행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민 정책이 특히나
국가 안보나 공공 질서 강조, 이민 단속이나 추방 강화, 이민자 권리 제한이라는 일관된 방향 아래 1기에서 2기까지 계속 집행되면서 많은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제 영주권 갱신을 하거나 시민권 신청해서 과거의 사소한 이제 범죄로 인해서 미국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도 지금 실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무조건 합법적인 방식으로 비자를 받으셔야 되고 되도록 사소한 기록도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인 사회에도 이제 불안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에 별도 비자 쿼터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4 비자입니다. 2012년부터 한국 정부와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계 그 의원들이 이거 법안을 발의하고 얘를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시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2012년부터 벌써 10년 넘게 우리나라 정부와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 그 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성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변호사이신 이유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